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택배가 필요해서 주문한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기사님 얼굴 보는 게 제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2024년 12월) 서울 노원구의 한 택배 배송센터.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형광등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분류대 앞에서 75의 김철수 할아버지가 오늘도 변함없이 작업복 지퍼를 올리고 계십니다. 김 기사님,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시죠? 아침부터 왠지 마음이 무거워서요. 그래요, 센터장님. 40년 넘게 이 일 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몸이 말을 안 듣네요.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함께 작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시작한 배달일. 처음엔 우유 배달이었고 그 다음은 신문 배달, 그리고 지난 25년간은 택배 배달이었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못 가는 곳도 선배님은 항상 가셨잖아요. 5층짜리 빌라 꼭대기, 산동네 계단 200개.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게 내 일이었는데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아니겠어요? 할아버지가 택배 일을 시작한 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운영하던 작은 구멍가게가 대형마트에 밀려 문을 닫게 되었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할아버지를 다시 일터로 내몰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첫 배달날.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던 그 순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배달을.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쩌겠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기다림을 채워주는 일이라는 것을,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그 택배 하나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배달할 물량은 평소보다 적습니다. 센터장님이 배려해 주신 거죠. 마지막 날이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 곳만큼은 반드시 자신이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 주소. 상계동 산 15. 이 집만큼은 제가 꼭 가야 해요. 30년을 매주 갔던 곳인데 마지막까지 제가 가야죠. 박순희 할머니 댁 말씀이시죠? 저도 알아요. 할머니가 매주 건강식품이며 생필품을 주문하시잖아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아니요, 말 안 했어요. 할머니 걱정하실까봐. 그냥 조용히 인사드리고 올게요. 할아버지와 박순희 할머니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할머니는 이제 막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산동네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처음 그 집을 찾아갔던 날. 계단이 200개가 넘는 가파른 언덕길. 다른 배달원들은 모두 거부했던 그곳을 할아버지는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어르신,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이 먼 곳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잠깐만요.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게 제 일인걸요.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여기 안 오시던데 당신은 꼭 올라오시니까요. 고마워서 어쩌겠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주 할머니 댁에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할머니도 매주 무언가를 주문하셨습니다. 때로는 건강식품, 때로는 책, 때로는 손자들에게 보낼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필요해서 주문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그 짧은 대화가 좋아서 주문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사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기사님 얼굴 보면 힘이 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게 제일 기다려져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방문이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 된다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가 힘든 날에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택배 받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기분을 인사말 한마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평소보다 숨소리가 거칠어요. 할머니는 정말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오늘 배달이 좀 많았어요. 제가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시원한 보리차 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다른 집도 가야 해서요. 할머니 마음만 받을게요. 어느 해 겨울 할머니가 독감에 걸려 일주일 동안 택배를 주문하지 않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해서 자비로 과일 박스를 사서 들고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문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할머니, 택배 기사. 한 주 동안 주문이 없으셔서 걱정돼서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는 열이 펄펄 끓는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무슨 말씀을요, 할머니. 당연한 일 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서로의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5분 남짓한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둘 모두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내가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고 명절에나 연락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와의 만남은 가족을 만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할머니, 추석 잘 보내셨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보냈지요. 기사님은요? 저도 혼자 지냈어요. 자식들이 다들 바빠서요. 그럼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아요. 저도 그래요, 할머니. 할머니 뵐 생각하면 힘든 배달도 견딜만해요.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무릎도 아파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할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할아버지는 센터장님께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기사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일했고요. 아쉽지만 기사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배달날 오전. 할아버지는 익숙한 배달 경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서서 각 집 앞에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김 기사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이 나이까지 일할 수 있었어요. 기사님 없으면 우리 5층까지 어떻게 올라와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다음 기사님도 잘해주실 거예요. 부탁 좀 해주세요. 오후 2시. 드디어 마지막 배달지인 박순이 할머니 댁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할아버지는 택배 상자를 들고 익숙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0개의 계단. 30년 동안 수천 번을 오르내린 이 계단이 오늘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나, 둘, 셋.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50개를 오르니 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100개를 지나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직접 전해드려야 했으니까요. 150, 151, 152. 마침내 200개의 계단을 다 올랐습니다. 할머니 집 대문 앞.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철문.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습니다. 어머, 기사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목소리. 왠지 들뜬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좁은 거실 가득 형형색색의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옆에는 동네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계셨습니다. 김 기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기사님, 제가 다 알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
저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센터장님이 엊그제 전화해 주셨어요. 센터장님이 네. 센터장님도 우리 관계를 잘 아시잖아요. 30년이나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수 있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먼 곳까지 올라오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안 오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할머니, 그건 제 일이었어요. 당연한 거였고요. 아니에요. 다른 기사님들은 다들 힘들어 하시고 어떤 분은 아예 배달을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기사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택배가 필요해서 주문한 게 아니었어요. 기사님을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기사님 얼굴 보는 게 제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기사님도 아시잖아요.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기사님은 한결같이 계셨어요. 30년 동안 변함없이.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아팠을 때 기사님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날 저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혼자 아파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제발. 하지만 기사님이 오셨어요. 문을 두드리시고 걱정하시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사실 저도 혼자였거든요. 아내 떠나고 나서 자식들 멀리 있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매주 할머니를 만나러 오는 게 제 낙이었어요. 정말요? 내 이 계단이 아무리 힘들어도 할머니 얼굴 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감정이 오늘에야 비로소 말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알았어요. 김 기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 동네에서 기사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젊은 기사님들도 안 오는 우리 동네에 기사님은 항상 오셨잖아요.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테이블로 할아버지를 이끌었습니다. 기사님, 이거 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30년 동안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할 수 있네요. 테이블 위에는 갓 지은 밥, 김치찌개, 잡채, 전, 그리고 각종 나물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기사님 마지막 배달이니까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대접 못 해드렸는데 오늘만큼은 꼭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았고 할머니가 직접 밥을 퍼서 건네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 할아버지는 첫 숟가락을 뜨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 맛. 어머, 맛이 없나요? 아니요. 제 돌아가신 아내 손맛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기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가신 사모님이 김치찌개를 참 잘 끓이셨다고.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어떤 맛이었는지 여쭤보고 그대로 만들어 봤어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기사님, 우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기사님이 그동안 고생하신 거 치하하는 날이잖아요.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 이제 건배합시다. 김 기사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작은 컵에 식혜를 따라 들고 건배를 했습니다. 좁은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기사님, 이거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상자를 여니 그 안에는 액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배달 오실 때마다 할머니가 몰래 찍어두신 사진들이 콜라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다 찍으신 거예요? 기사님이 모르게 창문 너머로 찍었어요. 처음엔 까만 머리셨는데 어느새 하얀 머리가 되셨네요. 하지만 30년 동안 한결같으셨어요. 그 따뜻한 미소도, 친절한 목소리도. 액자 아래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매주 가져다 주는 택배가 제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기사님, 이제 은퇴하셔도 가끔 놀러 오세요. 계단 오르기 힘드시면 제가 내려갈게요. 우리 인연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할머니, 꼭 올게요. 이제는 택배기사가 아니라 할머니의 가족으로 올게요. 고마워요, 기사님. 아니, 이제 이름으로 불러도 되죠? 철수 씨. 네, 순이 누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누는 포옹이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그 계단을 내려갈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웃들이 모두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할게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30년 전 첫 배달 때처럼 계단을 다 내려와 트럭에 오른 할아버지는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곳은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배송센터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작업복을 벗으며 센터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센터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아닙니다, 김 기사님. 기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센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입었던 작업복을 마지막으로 개켜서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문을 닫는 순간 한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택배 상자가 아니라 직접 만든 호박죽을 들고서였습니다. 어머, 철수 씨.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누나. 이거 제가 만든 호박죽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호박죽을 직접 만드셨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겠는데요. 두 사람은 작은 상에 마주 앉아 호박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더 이상 택배기사와 고객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서였습니다. 누나, 다음 주에는 제가 산책 모시고 나갈게요. 근처 공원 가면 좋아요. 정말요? 저 요즘 다리가 아파서 혼자는 못 나가거든요. 제가 천천히 모시고 갈게요.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고마워요, 철수 씨.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이야기는 2024년 겨울 서울의 한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현재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박순희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계시며 두 분은 서로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동네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죠. 젊은 택배기사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김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단순히 물건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배달하는 게 택배가 아니라 희망이고 기쁨이라는 걸 선배님이 보여주셨거든요. 할머니도 지역 복지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제 유일한 기쁨이 택배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택배가 아니라 가족이 생겼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함께 늙어갈 친구가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동네에서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가는 200개의 계단 옆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희망의 계단 3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계단을 오른 김철수 택배기사님을 기리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표지판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 계단 덕분에 우리가 만났네요. 맞아요. 처음엔 이 계단이 너무 높아서 싫었는데, 이제는 감사해요. 이 계단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이 가장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200개의 계단은 단순한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이어준 희망의 다리였고 외로움을 이겨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택배를 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이제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오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한 평범한 택배기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성실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김철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누군가의 기쁨을 배달하고 계실 겁니다. 그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철수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우리 공원 산책할까요? 좋아요, 누나. 천천히 가요. 우리 이제 시간 많으니까. 두 노인은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가족.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감동사연 황혼 친구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